전 세계에서 미그 21, F4 팬텀 다음으로 가장 많이 퍼져나간 제트 전투기로서 현역으로 생산 중인 기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전투기이다. 초기형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생산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이미 4,500대가 넘는 생산 대수를 기록 중이다. F-15의 절반급의 가격에 뛰어난 신뢰성, 우수한 범용성, 비교적 적은 유지비, 크기에 비교해 뛰어난 무장 탑재량과 항속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가인 미국에서 주력기로 대량 운용하고 있어서 관련 방위 산업 시장이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점 등이 진정한 인기의 비결로 꼽히고 있다. 즉 저렴하면서도 공군이 할 수 있는 어지간한 영역의 임무는 F-16 한 기종으로 다 할 수 있는 데다가 종가의 백업까지 든든하다. 덕분에 미국과 관계가 좋거나 좋았던 나라들 중 F-15를 살 돈이 안 되던 나라들은 거의 F-16이 주력이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 다만 미 공군은 하이로우 믹스 개념을 사용하므로 F-15A3를 고성능의 제공 전용 기종으로 운용하며 F-16을 염가형급 기종으로 사용한다. 게다가 F-15AC의 공대공 능력이 걸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공 임무 이외의 모든 자질구레한 임무들에 운용한다. 덕분에 한때 외계인이 침공하면 지구인의 주력 전투기는 F-16이 될 것 이라는 농담도 나돌았는데 미국을 비롯해 20여 개국이 운영하고 있으니 저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심지어 그리스 터키의 국경 분쟁 때에는 두 나라가 모두 F-16을 출동시켜서 대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고로 두 나라 모두 친미국가다. 개발 초기에는 도그파이트에 충실하도록 뛰어난 기동력과 가벼운 기체를 자랑했으며 특히 F-16의 시제 개발기인 YF-16이 F-43대와 차례로 모의 공중전을 벌였는데 F-43대는 연료가 떨어져 먼저 돌아갔지만 YF-16은 수백 킬로미터를 더 날아갔으며 착륙한 후에도 연료가 남아있었다는 일화도 있다. 오랫동안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다양한 파생형들을 쏟아냈다. 최초 개발 시에는 주간 격투전 기종이었으나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다목적기로 차츰 진화해왔고 그런 지속적인 성능 개량에 힘입어 UAE에서는 개념상으로는 반세대 앞선 신예기인 라파를 제치고 UAE 공군 차기 전폭기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블록 60은 AN/APG-80, AESA 레이더를 비롯한 최신형 전자장비들을 탑재하고 있어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 물론 세대 차이 때문에 비행 성능 면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지는 면이 있으나 기본 설계가 워낙 훌륭하고 선진적이었던 데다 꾸준한 업그레이드와 현대화 작업을 받아온 F-16 쪽이 탑재 가능한 다양한 무장 면에서나 에비오닉스 면에서나 훨씬 우수하여 현대 전투기의 중요한 소양인 멀티롤에 있어서 종합 작전 능력이 앞선다. 더군다나 워낙 생산 배치수가 많다 보니 가성비도 착하다. 현재나 큰 미래를 배경으로 한 전투기 게임에서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로 수위 같은 러시아 전투기가 플레이어블 기체로 나오더라도 최소한 적으로라도 나온다.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 SF 쪽 우주전쟁이 무대가 아니고서야. 다만 F-16이 나온 현대 전투기가 나오는 슈팅 게임은 남코에서 제작한 FA가 유일하다. 대신 F2는 비교적 자주 나오는데 아마 F2와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인 것 같다. 2011년 8월경에는 마침내 생산 라인이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섰다고 한다. 록히드 마틴 쪽에서는 다른 국가, 특히 자국 공군이 추가 도입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눈치지만 정작 미 공군은 이러나 저러나 F-35에 목을 매고 있는지라 미 공군의 추가 도입은 불투명하다. 헌데 계속되는 F-35의 개발 지연과 개발비 상승 등으로 계속해서 생산 라인이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 2011년 12월 5만에서 12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한다. 2016년 2월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에 대한 F-16C D8대의 판매를 승인함에 따라 생산은 2016년 이후에도 이어질 듯하다.
그리고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신형 F-16의 모델을 발표했으며 제식명은 F-16V로 결정 이로써 F-16은 50년은 더 싸울 수 있다. 신규 생산 이외에도 대만, 싱가포르, 대한민국 등 상당수 운용국이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신생 이라크 정부의 도입 때문에 단종은 되어도 오랫동안 활동할 듯하다. 여기에 F-35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F-35의 실전 배치가 늦어질수록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게 단종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나 F-35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만 제공되는 자산임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F-16이 단종되고도 여타 국가들에 의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제3세계의 주력 멀티롤 전투기로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베트남전 당시 미그-19, 미그-21 등의 경쾌한 소련제 전투기의 고전을 면치 못했던 미군이 때마침 불어닥친 군비 축소 움직임에 맞춰서 LWF 계획을 수립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 결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노스롭사가 최종 심사를 받았으며 1975년 1월에 치러진 비교 비행을 심사한 미공군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F-16의 원형인 YF-16이다. 이후 F-15가 너무 비싼 관계로 충분한 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YF-16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염가형 전투기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1978년 8월 7일에 F-16A로 명명된 첫 양산형이 등장했다. 처음에는 F-4와 F-106을 대체하기 위해 650대 정도가 주문되었지만 값이 싸다는 최대의 장점을 무기로 미국에서만도 1338대를 발주, 네이토 회원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서도 인기 폭발. F-16은 전투기로서는 최초로 아날로그 방식의 4채널 FBW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수평미익의 크기를 줄이고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공력 중심을 무게 중심에 가깝거나 혹은 앞쪽으로 배치하는 정안정성 완화 설계를 도입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F-16에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면서 이 방식은 이후 항공기 개발에 널리 쓰이게 된다. 미군 조종사들 사이에는 독사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여담으로 펠콘이란 이름이 붙기 전 1976년 미 공군은 플로리다주 맥빌 공군기지에서 F-16 명칭 응모 행사를 가졌다. 1976년 5월 11일에 조지프 커델 하사가 응모한 이 채택되었는데 커델 하사는 이라는 이름을 미 공군 사관학교에서 본 매의 형상을 보고 지었다고 했다. 이 펠콘이란 이름은 다소 사이 비즈니스 비행기 펠콘 시리즈의 이름에도 영향을 끼쳤다. 바이퍼는 뱀이라서 밀렸다고 한다. 정작 LWF의 경쟁기종인 YF-17은 코브라라고 불렸다. 역시 뱀은 밀리는 건가? 바이퍼란 애칭은 파이팅 펠콘이란 별명이 붙기 전부터 불렸다고 한다. 거대한 스트레이크 때문에 정면에서 본 모습이 독사와 닮았고 그래서 일부 조종사들이 바이퍼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는 당시 유행하던 배틀스타 갤럭티카에 바이퍼란 전투기가 등장했던 이유도 한몫했다고 한다. 가격도 저렴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 미국을 비롯해 대한민국, 그리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공군 주력 전투기로 채택했다. 헌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다시피 한 F-16도 정작 몇몇 나라에서는 팔리지 못한 아픔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 수출용 버전 F-16인으로 판매를 제한했다가 인도 측이 구매를 거부했고 남미의 양대 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F-2F나 미라지 3 등 기존 노후 전투기 대체에 활용할 기종으로 F-16에 관심을 보이다 결국 자국 사정에 맞지 않는 유지비 문제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도입 포기. 이란의 경우 1970년대 후반기 팔레비 당시 이란 황제가 F-16A B형에 관심을 보였지만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레비 정권이 축출되면서 백지화되고 말았다.
뉴질랜드는 2000년대 초 20여 대 도입을 보수당에서 추진했고 집권된다면 도입을 확정하기로 결정했으나 막상 진보당이 승리하자 도입권은 취소되었다. 미국 최신형 F-16 전투기 대만 판매, 카이가 미소 짓는 까닭. 미국 정부는 지난 20일 최신형 F-16 전투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 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F-16 전투기 66대를 대만에 수출하는 안이 국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행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F-16 전투기 판매 계획은 미 의회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의회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지만 공화 및 민주당 모두 이 사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기에 판매는 확실시된다. 해외 방위 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행정부에서 무기 판매 계획이 미 의회로 통보된 후 결정되기까지 30에서 40일이 소요된다.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9월 말 혹은 10월 초에는 F-16 전투기 판매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지난 3월 66대의 최신형 F-16 전투기 판매를 미국에 요청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되는 66대의 거래액은 2,500억 대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금액은 이보다 적은 8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대만 공군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공군 다음으로 많은 수의 F-16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총 140여 대의 F-16A/B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66대의 F-16 블록 70을 추가 도입하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F-16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 대만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16A/B 전투기를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F-16V의 핵심은 기존 F-16 전투기의 기계식 레이더를 AN/APG-83, SABR-AESA 레이더, 즉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이다. 각종 항공전자 장비도 신형으로 바뀐다. F-16V는 FMS, 즉 미 대외 군사 판매로 진행되지만 대만 공군이 주도가 되어 계획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우리 공군이 진행 중인 KF-16 업그레이드 계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개발 비용 일부를 대만에 보전해주게 된다. 대만 공군이 사용하게 될 F-16 전투기는 블록 74양으로 AN/APG-83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최신형 임무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다. 또 중앙하단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새로 설계된 디지털 조종석과 자동지상 추락 방지 장치 등을 채용했다. 이 밖에 추력이 향상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G229 엔진과 붙이는 연료통인 컨포멀 연료 탱크를 장착해 무장 장착 능력과 전투행동 반경이 대폭 늘어났다. 이번 미국의 F-16 전투기 판매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06년부터 F-16 전투기의 전방 및 중앙동체 구조물을 제작해 록히드 마틴사에 납품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대만이 구매할 F-16 전투기에도 우리가 만든 동체 구조물이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에 지사를 둔 미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F-16 전투기 대만 판매와 관련해 현지를 오가며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